이번 6번째 편은 19세기 말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적 원자로는 처음에는 내부 구조가 없는 최소 입자로 정의되었습니다만 그 실체에 대하여 19세기 내내 학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원자는 더 작은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자의 구조, 그리고 성질, 특히 빛과 상호작용에 의한 성질에 대한 연구는 양자이론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자와 핵의 발견과 그에 의한 초기 원자 구조 모형과 양자이론과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자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양자이론의 확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의 존재는 파인만이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모든 과학이론이 틀린다 하더라도 원자의 존재만큼은 틀림이 없다라고 할 만큼 현재 확고합니다. 그러나 원자의 존재가 확실하게 된 것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자는 그리스 시대에 자연 철학자에 의하여 제안되었지만 사변적인 개념으로 실제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 완전히 잊혀졌었습니다. 제안될 당시에도 그렇고 서양의 중세를 거쳐오는 동안 원자론 내에 내재된 무신론적인 성격과 진공상태의 가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 원자론이 실험적 연구를 통해 근거에 의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의 존재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19세기 내내 존재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자의 존재, 그리고 원자가 더 작은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에는 진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 방법과 기구의 발명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대 과학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구가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진공 펌프입니다. 19세기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낸 영국의 보일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 기체의 존재와 진공 상태를 얻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19세기 초반에는 영국의 패러데이가 진공 상태에서 전기의 작동을 연구했습니다. 1860년대 독일의 가이슬러는 진공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전극을 넣은 진공관을 만들었고 뒤이은 연구에서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광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방전 효과라 부르고 장치를 방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치에서 보이는 빛은 네온 사인을 만드는 원리로 현재 집에서도 재미로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현상입니다. 음극에서 전자가 나와 양극을 향해 흐를 수 있는 정도로 약한 진공에서 전극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동하는 전자들이 내부에 존재하는 기체와 충돌하면서 기체 입자 내의 전자들의 상태가 변하여 빛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광선을 음극에서 나온다 하여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소드 레이라고 하는데 캐소드는 플러스극을 말하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장치에서는 전지의 플러스극 캐소드와 마이너스극 에노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가 어떤 물체에서 나와서 다른 물체로 들어갈 때 이 현상을 산화와 환원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나오는 쪽을 캐소드라고 하고 전자가 들어가는 쪽을 아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의 흐름이 되도록 전압을 걸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캐소드의 음극을, 아노드의 양극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공관 내에 전류의 흐름에 의하여 빛이 나타나면 캐소드에서 전자가 나와서 전류의 흐름에 의한 빛이 보이게 되어
캐소드 레이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는 전압을 걸 때 음극이 되기 때문에 음극선이라고 부릅니다. 1879년 영국의 크룩스가 크룩스관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진공관을 고안해서 음극선을 관찰하면서 여러 실험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 금속 십자가를 넣으면 뒤에 십자가의 모양이 생기고 바퀴를 넣어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여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극선이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에 전자기파라고 가정할 수 있었지만 크룩스 실험은 전자기파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은 X선, 방사선 등 특이한 광선들이 발견되던 시기였고 음극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J.J. 톰슨이 음극선이 빛보다 훨씬 늦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어 빛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1897년에는 음극선을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하여 휘어지는 정도를 실험하였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이론으로 추정하여 이 현상은 질량과 전하를 가진 입자에 의한 것이며 여러 종류의 기체를 넣어 실험했지만 질량과 전하의 비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종류의 입자라는 것을 알아내고 가장 가벼운 수소원자 이온에 비하여 질량이 1000배 정도 가볍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를 코퍼스클스, 우리말로 입자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후에 학자들이 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 미국의 물리학자 밀리컨이 전하의 양을 측정하여 전자의 질량과 전하량을 정확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J.J. 톰슨은 이 업적으로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톰슨은 원자의 구조를 제안하는데 이는 초콜릿칩 쿠키와 같은 형태입니다.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음전하에 전자가 있으면 이 전하를 상쇄하는 양전하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질량이 원자 전체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양전하를 가지는 부분이 전체의 부피를 차지하고 가벼운 전자들이 그 안에 박혀있는 모형을 제안합니다. 뉴질랜드 출신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영국에 유학하여 톰슨의 지도하에 잠시 연구를 한 후 캐나다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방사능 붕괴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업적으로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방사능 중에는 알파 입자선이 있는데 두 개의 양전하를 가지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구성된 헬륨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더포드는 방사선 중에 알파 입자만을 골라서 얇은 금속막에 투사시켜 산란되어 나오는 알파 입자를 형광 스크린에서 감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얻은 결과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속막을 그대로 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일부는 큰 방향으로 휘었고 거의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종이에 쏜 총알이 반대로 튀어나오는 것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는 톰슨의 원자의 구조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전하를 가지는 부분이 원자의 중심부에 있고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러더포드는 원자는 양전하에 매우 작은 핵이 중심에 있고 주위에 음전하의 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핵 내에는 양전하의 핵과 음전하의 전자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러더포드는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는 원자 구조의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 모형을 상상해 보면 원자의 크기를 여의도만 하다고 가정하면 원자핵은 지름이 1m 정도에 불과합니다. 원자 전체의 질량은 거의 원자핵의 질량이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이 공간을 전자가 회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은 밀도가 엄청나게 커서
핵만을 완두콩만하게 모아놓으면 질량이 2억 5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이 일종의 가속운동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회전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핵에 접근하면서 충돌해 원자가 붕괴된다는 것으로 원자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전하면서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빛으로 발생하는데 회전 궤도가 조금씩 연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빛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연속 스펙트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시 알려진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몇 진동수만 발생하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을 제안할 때 밑에서 연구하던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 보어가 양자 개념을 사용한 이론과 수소로부터 나오는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러더포드의 원자 구조 모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번 6번째 편을 요약하면 19세기 동안 원자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진공관의 방전 실험을 하였고,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하여 전자를 발견하여 초콜릿칩 쿠키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고,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하여 원자핵을 발견하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는 원자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소 원자 모형을 비롯해서 양자이론 확립에 기여하는 빛과 색, 그리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